자, 오늘은 드디어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쉬운 강의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의 진행해 볼까요?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로잉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드로잉에서 제공하는 마이다스 시트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시트로 도면을 만들 수 있도록 시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면 템플릿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엑셀로 물량 산출서도 생성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스케치업 모델 또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젠과 드로잉으로 설계된 건물들의 사례를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사용자 시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시트라는 것은 마이다스 드로잉에서 제공하는 샘플 시트 이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트를 직접 만들어 등록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좌측 워크트리의 도면 요소 탭을 보겠습니다. 등록된 도면 요소와 사용 중인 도면 요소로 나뉩니다. 등록된 도면 요소는 프로그램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오픈한 도면 요소들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다스 샘플 시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시트가 바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부터 이런 시트를 사용자에 맞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도면 요소는 시트 안에 실제로 그려지는 도면입니다. 드로잉에서 새 파일을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샘플 시트를 불러오기 후 확인하면 마이다스 시트 A3 샘플이 항목에 생성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시트를 사용자에 맞게 등록하는 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록에 보시면 마이다스 시트 스타일을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옵니다.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블록이 들어왔습니다. 블록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di 명령어 입력하고 대각선으로 클릭해 보시면 X방향 420, Y방향 297로 즉 A3 용지 사이즈 1:1 축척입니다. 이 도면을 시트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시트를 익스플로드 명령어 X를 입력해서 블록을 분해시키고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수정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우고 원하는 문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텍스트라고 명령에게 입력하고 시작점을 지정, 높이를 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0도 X방향으로 입력 후 마이다스 드로잉이라고 사무소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면번호 축척, 도면명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비슷하게 입력하셨나요? 사실 여기 있는 텍스트들은 도면을 생성했을 때 도면의 정보가 자동으로 시트에 입력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샘플로 적어 보았습니다. 위에 프로젝트명도 텍스트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복사해서 가져온 후에 더블 클릭해서 간단하게
A 프로젝트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정보 태그라는 것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정보 태그란 매칭되는 정보값을 표시하는 매개체로서 문자 객체에 부여합니다. 즉, 도면 생성에서 프로젝트명, 축척, 도면 번호, 도면 이름 등 도면의 프로젝트 정보가 시트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태그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해당 항목들에 하나씩 부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을 선택하고 좌측의 정보 태그 선택, 드래그 앤 드롭 하신 후 아래 명령바에 나중에 입력 또는 n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네모 글씨가 쓰여지고 오른쪽에 태그 표시가 생성됩니다. 정보 태그는 메뉴를 이용해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에 정보 태그 부여를 클릭하시고 아래 정보 태그 변경 클릭 또는 명령어 C를 입력합니다. 예로 워크트리에서 시트에 시트 분류 기호 선택하고 객체 선택 합니다. 엔터를 입력하면 정보 태그가 생성됩니다. 워크트리에서 바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간편하게 워크트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시트 번호, 축척, 도면명까지 정보 태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고 나면 반복적인 편집 작업을 최소화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태그를 부여했으면 시트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기에 시트 형식 정의를 클릭하고 창이 뜨면 이름에 마이다스 드로잉 시트 라고 입력하고 마이다스 드로잉 시트 입력하시고 기준점에 좌측 하단 객체 선택해서 전체 객체 선택. 등록하는 방법은 CAD에서 일반 블록 등록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이 자동으로 인식되면 축척은 1:1이었으니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도면 요소 탭에 방금 등록한 시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시고 가지고 와서 드래그 앤 드롭 생성해보면 시트가 생성되는데 도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삽입의 새 시트 확인합니다. 여기에 100분의 1의 축척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번호와 축척 그리고 도면명은 도면 번호와 축척, 도면명은 자동으로 산출되고 프로젝트명은 자동 생성 도면 모드에서 도면을 가지고 오면 입력될 것입니다. 해당 시트 선택 후에 특성 창을 보시면 태그가 어떻게 입력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트 축척은 1:100으로 되어 있는데 1-100으로 원하는 형태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시트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도면 요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도면 요소에 마이다스 드로잉 시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등록된 도면 요소에서 등록하는 방법 배우겠습니다. 방금 만든 마이다스 드로잉 시트 우클릭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 옵션 사항 중에 그룹 배정 안함으로 클릭하면 위쪽에 등록된 도면 요소에 마이다스 드로잉 시트라는 게 등록이 됩니다. 가지고 오면
해당 시트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열더라도 도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 템플릿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은 자동 생성되는 도면의 스타일을 사용자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면 생성에서 이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젠 파일 선택하고 체크 버튼 누르시면 도면 생성을 위한 데이터 생성 완료라는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윈도우에 두 가지 모드가 생성됩니다. 도면 모드와 템플릿 모드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템플릿 변경 이전의 도면을 먼저 생성해 봅니다. 구조평면도 생성을 선택합니다. 주심도 중심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고 확인합니다. 도면 위치 삽입 지점을 클릭하면 도면이 생성됩니다. 삽입해서 삽입된 도면을 확인하시고요. 도면 모드로 전환해서 주심도의 실제 도면 스타일을 확인해보고 CAD 도면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CAD 도면 모드에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도면을 그려봤는데요. 이 스타일에 맞춰서 템플릿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구조도면 템플릿에 보시면 스탠다드 드로잉 템플릿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를 누르시면 -1이라는 도면이 하나 더 생성되었고 다시 이 도면을 우클릭해서 현재 템플릿으로 설정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 템플릿 -1이라는 템플릿에 의해 도면이 생성됩니다. 이 도면을 템플릿으로 옮겨서 원하는 스타일로 템플릿을 변경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 도면을 카피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전체 도면 객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 입력하신 상태에서 템플릿 모드로 돌아가 스탠다드 드로잉 템플릿 -1을 더블 클릭하면 RC 구조 도면 템플릿이 도면에 의해 생성됩니다. 도면 위쪽에 컨트롤 V를 해서 방금 가져온 도면을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도면이 들어왔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CAD에서도 매치 프로퍼티라는 기능을 썼었는데요. 원하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서식 복사 기능입니다. 명령어는 MA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템플릿을 변경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심도에서 변경해 볼 것은 위쪽에 위치한 치수선과 기둥의 치수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창에 MA 명령어 입력하시고 원본 객체 치수선 선택, 대상 객체를 선택하면 위쪽과 좌측에 있는 치수선이 템플릿과 같은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치수선을 MA 선택해서 원본 객체 선택하고 대상 객체를 선택합니다. 기둥 근처에 있는 치수선에 클릭을 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도면명은 블록으로 잡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선택해서 워크트리 특성창을 보면 부재 그룹 블록, 부재 치수, 해치 등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 이름을 클릭해보면 여러가지 도면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볼 2가 아닌 심볼 3로 변경해봅니다. 도면의 이름들도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해서 도면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탭으로 돌아가서 도면을 생성하기 위해 자동 생성 도면 모드 더블 클릭하면 템플릿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도면명이 나와 있죠. 이런 메시지가 뜨면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 생성되었던 주심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보기 위해 구조 평면도 생성 버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주심도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삽입점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변경한 스타일에 맞추어 도면이 변경된 것을 불러왔습니다. 마이다스 드로잉의 추가 기능 중 하나인 물량 산출서를 생성합니다. 도면 생성에 물량 산출서 생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각 물량 산출의 기준과 항목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 기준에는 층 플러스 부재 타입별과 산출 항목에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모두 산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의 프로그레스 바 통해서 물량 계산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건축구조 물량 산출표라는 엑셀 파일이 열립니다. RC 다세대 주택 예제 건물에 물량 산출표가 산출되었습니다. 표지를 보시면 RC 건물이므로 아래 엑셀 시트에 RC 물량 산출표 클릭합니다. 각 부재 타입별로 콘크리트 물량은 미터 세제곱 단위, 철근은 직경별로 물량을 톤 단위로, RC 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적을 계산해서 거푸집 물량은 미터 제곱 단위로 산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층별, 부재별 살펴보고 가장 아래에는 각 물량의 총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 견적, 즉 계략 공사비 산출을 위한 물량 산출서로서 경제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 3D 모델링을 생성합니다. 도면 생성에 3D 모델로 내보내기에서 스케치업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업 내보내기가 진행 중인 것을 프로그레스 바로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면 완료됩니다. 스케치업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클릭, 방금 전에 저장한 RC 다세대 주택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오면 여러분이 모델링했던 3D 모델링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3D 프로그램으로 매핑을 해서 조감도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로잉에서 익스포트한 스케치업 파일을 활용을 해서 매핑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조감도를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젠과 드로잉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를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이젠과 드로잉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링 방법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한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프로젝트도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드로잉의 추가 기능을 살펴봤었죠. 사용자 시트를 등록을 해 놓으면 매번 시트를 찾기 위해 기존에 진행했던 도면을 열 필요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바로 활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물량 산출서를 통해서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스케치업 모델을 활용을 해서 멋진 조감도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긴 시간 진행해왔던 응용과정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들도 많았을 텐데 잘 따라와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조 설계에 대한 이해가 저변에 깔려 있게 되면 건축 설계를 진행하면서도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구조 설계를 수행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이제 구조 설계자들하고 협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완료했다는 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죠. 바로 직접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시죠? 예, 아쉽지만 저와 함께 하는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강의들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